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세요. 저는 경북 포항에 사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4시고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조금 웃기면서도 끝에 가면 마음 한쪽이 찡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날은 참 평범한 오후였어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 창을 스치고 마당에선 감이 주황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고소한 냄새가 집 안 구석구석에 퍼졌죠. 저는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물 좀 줘. 순간 저는 빵 터졌습니다. 영희는 옆집 딸 이름이잖아요. 난 말순이요. 남편은 멋쩍게 웃더니 아, 그렇지. 헷갈렸네. 하고는 머리를 긁적였죠. 그날은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 둘째 딸이 집에 놀러 왔어요. 손자 녀석이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하더군요. 순자야, 그만 뛰어라. 딸이 웃으면서 말했죠. 아빠, 전 순자가 아니라 정희예요. 순자는 이모잖아요. 남편은 또 멋쩍게 웃으며 아, 그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 양반 큰일이네 하고 생각했지만 겉으론 그려, 나이 먹으니 헷갈릴 수 있지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 웃음 속에 살짝 스치는 걱정은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 며칠 뒤 조금은 서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밥을 차리고 부르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밥 먹자니까 뭐 하노? 하고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제 얼굴을 빤히 보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 누구세요? 순간 제 등골을 차가운 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뭐라카노? 나 말순이요. 당신 마누라. 그러자 남편이 눈을 깜빡이며 아, 맞다, 맞다 하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름을 한두 번 헷갈리는 건 웃고 넘길 수 있지만 아예 제 얼굴을 보고 누구냐고 묻는 건 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슬며시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신문을 펼치는 손, 커피를 마시는 모양새, 마당에 나가 닭장 문을 여는 모습까지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치 익숙한 집안에서 잠시 길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여보, 오늘 시장 같이 갈래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시장 어디 있는 거지? 하고 묻더군요. 평생 발에 땀나도록 다닌 시장을 모른다니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하다. 이름도 헷갈리고 길도 헷갈리고 큰딸은 잠시 말이 없더니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시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죠. 남편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가보는 곳에 앉아 있는 듯 했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가 봐요. 남편은 머리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예, 근데 뭐 나이 탓이겠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따뜻한 종이컵을 감싸쥔 남편의 손, 예전보다 조금 더 힘이 빠져 있었어요. 검사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아직은 심하지 않지만 기억력 저하가 계속될 수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큰딸이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그 온기가 제 불안까지 덮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가을 들려 큰 황금빛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빛이 조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을 마주한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예전에 기타 쳤던 거 기억나?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기타? 당신이? 응, 젊을 때 동네 밴드 했었잖아. 잔치 때마다 불러주고. 그 말에 저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웃으며 불렀던 노래, 그리고 반짝이던 눈빛.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잊기 전에 꼭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걸.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묘하게 맑은 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부엌으로 나가 밥솥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쌀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낡은 통기타가 놓여 있었죠. 손끝으로 줄을 튕기는데 소리가 참 서툴렀습니다. 줄은 이미 녹이 세우러 반짝임을 잃었고 음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모습에서 묘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그거 어디서 꺼냈어요? 방 구석에 있더라. 이거 내가 예전에 쓰던 건데. 남편은 줄을 살짝 튕기며 웃었습니다. 손이 굳어서 그런지 잘 안 되네. 그 웃음 뒤에 살짝 스치는 허탈함이 제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큰딸이 집에 왔습니다. 남편이 기타를 만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아빠, 기타 쳐요? 처음 알았네. 그러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밴드 했었거든. 동네 잔치, 학교 축제 다 나갔지. 큰딸은 그 말에 흥미를 보이며 엄마 아빠 밴드 시절 사진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은 없고 예전에 신문에 난 적은 있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먼지가 풀풀 날렸고 종이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잠시 후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과 오래된 신문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머리엔 바람이 잔뜩 스쳤고 어깨엔 기타 줄이 걸려 있었죠. 옆에는 드럼, 키보드, 베이스를 잡은 친구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신문에는 동네를 들썩이게 한 청년 밴드라는 제목과 함께 짧은 기사도 실려 있었어요. 큰딸이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완전 멋있는데요? 왜 여태 얘기 안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그 대답이 애틋했습니다. 말하긴 했을지도 모르지만 기억이 흐릿해진 탓에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날 저녁 큰딸은 아버지 옆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아빠, 이거 동영상 찍어요. 노래 한 소절만 해봐요. 남편은 처음엔 쑥스러워 하다가 기타를 잡고 아리랑을 살짝 흥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사도 박자도 멜로디도 어김없이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름과 장소를 헷갈리던 사람이 노래는 또렷하게 기억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인가 싶었어요. 며칠 뒤 큰딸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밴드 해보면 어때요? 저는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지만 큰딸은 진지했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밴드 했던 기억이 제일 또렷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같이 해주면 기억이 좀 더 오래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들은 기억이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줄어드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음악이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큰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밴드 해요. 아빠는 기타, 저는 키보드, 엄마는 탬버린. 남편은 눈을 크게 뜨더니 그래? 재밌겠다 하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잠시 병원 진단을 잊을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집안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실 구석에는 오래된 기타와 빌려온 키보드, 작은 드럼 세트가 놓였고 탬버린이 소파 옆에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습을 시작하자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박자를 엉망으로 맞추면 남편이 웃고 큰딸이 건반을 틀리면 우리 모두 쓰러지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이 오래 이어지게 하려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목표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목표는 아버지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무대, 바로 사람들 앞에서의 공연이어야 했습니다. 밴드를 하자는 큰딸의 제안이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에 길게 비치고 먼지가 빛 속에서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창가 의자에 앉아 기타 줄을 고르며 딩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처럼 집안 공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예전에 공연했던 무대 어디서 했었어요? 남편은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을 회관,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 봄축제, 가을 잔치, 참 많이도 했지. 그 말 속에 담긴 향수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큰딸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동네 가을 축제 있잖아요. 거기 신청해 볼까요? 순간 저는 놀라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거길 어떻게 나가노? 그러자 큰딸은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죠. 거기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가 가능이라는 문구와 신청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참가비도 없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래요. 아빠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세워드리면 그날만큼은 아빠가 아빠 자신을 다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왕 밴드를 한다면 무대 위에서 끝내야지. 다음 날 우리는 밴드 이름부터 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쓰던 밴드 이름을 물으니 잠시 생각하다가 그때는 달빛 소년이었지 하더군요. 큰딸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달빛 노인으로 할까요? 남편도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나이 먹어도 달빛은 비치니까. 그 순간 거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연습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코드가 자꾸 헷갈려 도 대신 레를 잡고 저는 탬버린 박자를 자꾸 놓쳤죠. 큰딸은 건반을 누르다 손가락이 꼬여 이상한 음이 나왔고 그때마다 다 같이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웃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아니 몇 달 만에 이렇게 오래 웃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연습을 하던 중 큰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옛날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눈동자, 그 노래만 하면 사람들이 따라 불렀지. 그러더니 기타를 잡고 천천히 전주를 튕겼습니다. 그 순간 큰딸과 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이거다. 이 노래가 우리 무대의 중심이 될 거다. 그러나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드럼을 맡은 아들이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진지하게 하려니 팔이 아프다고 투덜거렸죠. 엄마, 이거 운동이잖아. 그러면 저는 그래도 해야지. 아빠 위에서잖아. 하고 달랬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만 지었지만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번졌습니다.
연습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자 우리는 마을 회관을 빌려 리허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회관 문을 열자 나무 마루 냄새와 오래된 스피커에서 나는 미세한 전기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은 무대 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옛날 공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른 듯 했습니다. 여보, 어때요? 제가 묻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온 것 같네. 리허설 도중 웃긴 일도 많았습니다. 탬버린을 치던 제가 발을 헛디뎌 무대 아래로 내려앉을 뻔했고 큰딸은 건반 플러그를 잘못 꽂아 소리가 나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회관 안에 메아리 쳤고 저희 모두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축제 날까지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습은 점점 치열해졌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무대가 남편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기를, 설령 시간이 흘러 모든 걸 잊더라도 이 순간의 웃음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축제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연락이 온 건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마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멘트가 귀에 쏙 들어왔죠. 이번 가을 축제 참가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양한 무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은 남편이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나가는 거네? 그 표정이 마치 초등학생이 소풍 전날을 맞은 것처럼 설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의상 준비였습니다. 큰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밴드 무대 의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죠. 결과물은 화려한 반짝이 셔츠, 무릎까지 오는 부츠, 그리고 번쩍이는 모자였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거 입혀요.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웃다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여보한테 입히면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놀릴걸. 결국 의상은 조금 절충해서 깔끔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그리고 포인트로 빨간 머플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탬버린을 잡을 테니 움직일 때 반짝이는 작은 스팽글 조끼를 입기로 했죠. 두 번째는 악기 점검이었습니다. 남편의 기타는 줄이 오래돼서 소리가 뭉툭했고 큰딸의 건반은 한쪽 키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시내 악기점으로 향했습니다. 악기점 안은 기타, 드럼, 색소폰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고 현악기의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이 기타를 하나씩 시연해 보는데 순간 얼굴이 스르르 환해졌습니다. 특히 진한 월러색 기타를 손에 잡았을 땐 손가락이 저절로 코드를 눌렀죠. 이거 좋네. 소리 맑다. 사장님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타는 오래 연주해도 손에 착 감기죠. 축제에서 쓰실 거면 강추입니다. 그 말에 큰딸이 눈짓을 했고 결국 우리는 새 기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연습 장소를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집에서 하면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할 것 같아 마을 회관을 주 3일 대여하기로 했죠. 회관 키를 받아 첫 연습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드럼을 치던 아들이 스틱을 놓쳐서 창문으로 날려보냈고 창밖에서 놀던 동네 개가 그걸 물고 달아난 겁니다. 아들이 개를 쫓아가고 저는 웃느라 탬버린을 제대로 못 치고 남편은 이게 무슨 난리냐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틱은 다음 날 주인에게서 돌려받았지만 그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됐죠. 연습은 매번 작은 해프닝으로 가득했습니다. 큰딸은 가끔 건반 코드 순서를 잊어 엉뚱한 소리를 내고 저는 탬버린을 너무 세게 흔들다 손목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 다시 웃으면서 해야지 하며 분위기를 다잡았죠. 그 모습에서 저는 예전에 밴드 리더였던 남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습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곡 하나 더 하자. 축제니까 분위기 띄워야지. 결국 메인곡 사랑의 눈동자에 이어 경쾌한 울고 넘는 박달재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곡은 박자가 빨라서 연습 도중 온 가족이 헉헉거렸지만 그만큼 웃음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박자를 놓쳐 탬버린을 엉뚱한 타이밍에 치자 남편이 웃다가 연주를 멈출 정도였죠. 축제 일주일 전 우리는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작은 모의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객은 옆집 아주머니와 강아지,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아이 셋, 남편은 진지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달빛 노인입니다. 그 순간 아이들이 깔깔 웃었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연주를 시작했죠. 짧은 연주가 끝나자 옆집 아주머니가 아이고, 진짜 축제에서 하면 대박 나겠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의 그 웃음과 비슷하다는 걸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 이후로 한동안 그 웃음을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억이 되게 하겠다고. 축제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회관 벽에는 참가팀 명단이 붙었고 거기 우리 이름 달빛 노인도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명단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이번 무대 평생 못 잊을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봐요. 축제 당일 아침 창문 밖은 가을 햇살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당의 감나무 잎 위에서 반짝였고 먼 하늘은 파랗게 비어 있었습니다. 공기 속에는 살짝 서늘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묘한 들뜸이 느껴졌어요. 부엌에서는 큰딸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저는 의상을 꺼내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옷감 위로 스며들며 따뜻한 비눗물 냄새와 섞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기타 줄을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었죠. 띵 하는 맑은 소리가 집안에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은 드럼스틱을 손에 들고 연습 삼아 허공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짝쿵짝 하다 갑자기 박자를 놓치면 큰딸이 아, 그건 어제도 틀렸잖아 하고 놀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오늘은 진짜 안 틀린다니까 하며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틀리면 뭐 어때? 즐기면 그게 무대지. 그 한마디가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축제장은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트럭들이 드나들며 무대 장비를 설치했고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분홍색, 노란색, 주황색 천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각종 먹거리와 공예품 부스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진행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 달빛 노인 팀이죠. 대기실은 저쪽이에요. 대기실이라고 해봐야 교실 한 칸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고 책상 위에는 생수와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우리는 의상을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연습을 맞춰봤습니다. 남편이 기타를 치면 저는 탬버린을 맞추고 큰딸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들은 스틱을 가볍게 두드리며 박자를 잡았습니다. 짧게 한번 맞춰보고 나니 서로 눈빛이 맞았습니다. 좋아,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큰딸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 노인이다.
아마 축제 참가팀 명단을 보고 우리 팀 이름을 기억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고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달려갔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점심이 다가오자 우리는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어묵볶이.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참기름 냄새가 교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편이 김밥 한 줄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면 무대에서 힘이 펄펄 나겠네. 아들도 한 입 먹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무대 시작 30분 전 진행자가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노인 팀 준비해 주세요. 곧 순서입니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순간 숨이 멎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스며들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기타를 잡아들고 줄을 한 번 더 튕겼습니다. 그 소리가 평소보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오늘 즐기자. 그 말이 이상하게도 긴장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무대 뒤로 이동하는 동안 운동장 너머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들, 먹을 것을 사서 삼삼오오 모여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삼각대를 세운 젊은이들까지. 바람은 선선했지만 사람들의 열기로 공기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대기할 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다음 무대는 특별한 팀입니다. 평균 나이 60이 넘는 그러나 열정만큼은 청춘인 팀, 달빛 노인.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분명히 예전에 무대 위 청년이 있었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달빛 노인 팀,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자 우리 가족은 마치 한 줄로 선 신입생처럼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대 계단을 오르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석양빛이 살짝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붉고 바람 속에는 튀김 냄새와 달콤한 땅콩엿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관객석을 바라보니 동네 어르신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바닥에 털썩 앉아 우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영상을 찍는 사람들, 손뼉을 치며 반기는 사람들. 그 모습에 제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남편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특유의 낮고 부드러운 음색이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달빛 노인입니다.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에 관객석에서 작은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들은 드럼스틱을 들고 큰딸은 건반 앞에서 손을 풀었습니다. 저는 탬버린을 꼭 쥐고 남편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기타 줄을 징 하고 튕기는 순간 첫 곡 사랑의 눈동자가 시작됐습니다. 건반이 부드럽게 깔리고 드럼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죠. 저는 탬버린을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흔들었습니다. 은색 조각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소리가 공기 속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노래 첫 소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운동장 위를 감쌌습니다. 그대의 눈동자 속에 나를 담아주세요. 그 순간 앞줄에 앉아있던 어떤 할머니가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누군가와 들었던 노래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두 번째 소절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드럼 피린을 넣는 타이밍을 놓쳐 엉뚱한 소리가 탕 하고 울린 겁니다. 관객석에서 순간 웃음이 터졌고 아들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래를 멈추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한 번 더 가자. 그러고는 즉석에서 같은 구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여유로움에 관객들이 더 크게 웃고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노래가 중반에 들어서자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의 긴장 대신 눈빛이 반짝이며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기타 줄을 튕기는 손이 자연스럽고 그 손끝에서 나오는 음이 운동장 위를 맑게 울렸습니다. 큰딸도 그 분위기에 이끌려 건반에 힘을 주었고 저도 탬버린을 흔드는 손목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관객석의 아이들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우리 연주와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이 된 듯했습니다. 마지막 후렴에 들어가자 남편은 살짝 웃으며 마이크에서 몸을 뗐습니다. 그리고 관객석을 둘러보다가 제 쪽을 살짝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말수나 지금 행복하다. 노래가 끝나자 운동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와, 달빛 노인 팀, 다음 곡은 뭔가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조금 신나는 거 같이 즐겨봅시다. 울고 넘는 박달재. 두 번째 곡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확 달아졌습니다. 드럼은 경쾌하게 두드려졌고 건반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저는 탬버린을 세게 흔들다 보니 손목이 살짝 아팠지만 그 아픔마저 즐거웠습니다. 관객들이 박자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웃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큰딸이 건반을 치다가 흥이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코드 순서를 놓쳐 똥 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온 겁니다. 관객석에서 또 웃음이 터졌고 아버지가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서 장난스럽게 기타로 흉내를 냈습니다. 똥 하고 기타를 튕기자 아이들이 깔깔 웃었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 저는 관객석 쪽에서 환하게 웃는 몇몇 얼굴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이웃, 시장에서 자주 보던 상인, 그리고 오래전 동네 잔치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박자를 쿵 하고 맞춘 순간 운동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가 울렸습니다. 남편은 기타를 살짝 들며 인사했고 저는 손을 흔들며 탬버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은 무대 위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말수나 나 오늘 진짜 좋았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여보, 우리 오늘 청춘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운동장 뒤편 대기 공간에서 바람이 한결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 차가운 바람이 피부에 닿을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상쾌했어요. 남편은 기타를 조심스레 케이스에 넣으면서도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20살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멋졌어요. 갑자기 뒤에서 한 청년이 뛰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자신을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기타 동호회 회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코드 잡는 손이 아직도 힘이 살아 있으시네요. 그 말에 남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예전만 못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건 있나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기억이 점점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두려움이 잠시나마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대기실 쪽으로 돌아가려는데 관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어르신들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진짜 잔치 분위기 났네. 옛날에 내 남편이 저렇게 무대에서 놀던 거 기억난다. 그때도 참 잘했지.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연주했던 분이세요? 어르신이 놀란 듯 웃으며 그렇다니까 하고 대답하자 남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오래전 기억이 찰나에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대기실에 돌아오니 큰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보리차가 있었죠. 아빠, 목 좀 축이세요. 남편은 그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말순아.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 이름 석자를 이렇게 또렷하게 듣는 게 몇 주 만이었거든요. 왜요? 고마워. 나 오늘 진짜 행복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숙여 탬버린을 정리하는 척했죠. 그때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완전 프로 같았어요. 틀린 건 엄마랑 누나였어요. 큰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아니거든. 드럼필인 놓친 건 누구야? 그들의 티격태격에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대기실 벽에 부드럽게 울렸고 우리 모두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달빛 노인 팀 앵콜 요청이 들어왔어요. 혹시 한 곡 더 가능하실까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 곡 더 합시다. 오늘만큼은 마음껏 해봅시다. 앵콜 무대는 짧게 아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기타를 치며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고 관객들이 하나둘 따라 불렀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저는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가사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무대가 완전히 끝나고 내려오는 길, 석양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이거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제 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축제 무대가 끝나고 우리는 악기를 챙겨 마을 회관 앞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어둑했고 가을밤 특유의 선선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군데군데 천막 불빛이 반짝였고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군밤 향이 여전히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남편은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었지만 그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가볍고 표정은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공연을 마친 뒤 친구들과 웃으며 집으로 가던 그때처럼요. 차 안에 오르자 큰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좋았죠? 남편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좋다 못해 아직도 귀에서 박수 소리가 울리네.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이 났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공연 뒷얘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엄마, 탬버린은 잘했는데 중간에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하고 놀렸고 저는 그건 네가 드럼필인 놓쳐서 내가 놀란 거지 하고 맞받았습니다. 큰딸은 건반 실수 얘기가 나오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래도 완전 재밌었잖아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오래도록 기억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 가득 감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양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발목에 몸을 부비더군요. 부엌불을 켜고 보니 아침에 미처 치우지 못한 다리미와 의상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마저 오늘은 참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기타를 방 한쪽에 세워두고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공연이 끝났다는 아쉬움과 뿌듯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전부리에 군밤과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해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보리차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이 집안을 부드럽게 감싸며 오늘 하루의 열기를 차분히 식혀주었습니다. 군밤을 한 알 까서 남편 손에 쥐어주자
그는 잠시 그 밤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말순아, 나 오늘 당신 얼굴을 무대에서 봤는데 참 예쁘더라.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난 후 이렇게 또렷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건네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 말 오래 기억할게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군밤을 입에 넣었습니다. 작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듯 그의 표정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큰딸과 아들은 거실 바닥에 앉아 휴대폰으로 공연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우리는 조금은 서툴렀지만 웃고 있었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 여기서 내가 틀렸네 하며 머리를 긁었고 큰딸은 그래도 우리 꽤 멋있다 하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우리 셋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목소리 속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가 살짝 들렸고 그 리듬이 마치 오늘 무대에서 우리가 만든 음악의 여운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무대에 올라 관객을 바라보던 남편의 눈빛, 연주 도중 실수를 웃음으로 넘기던 가족, 그리고 마지막 앵콜 무대에서 모두가 함께 부르던 아리랑, 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남편의 기타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기타 소리가 멈추지 않게, 이 웃음이 사라지지 않게 우리가 계속 이 노래를 이어가야 한다고. 축제가 끝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천천히 자리를 비우고 집 앞 감나무 잎은 붉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이제 겨울 냄새를 조금씩 품고 있었지만 우리 집 안은 여전히 음악과 웃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아침 기타를 손에 잡았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기타 줄 위에 닿아 반짝였고 그 소리가 집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딩, 징, 그 단순한 소리 하나에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 이후 이렇게 꾸준히 한 가지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으니까요. 큰딸은 가끔 퇴근 후 건반을 치며 아버지와 맞췄고 아들은 드럼스틱을 두드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탬버린을 잡았지만 이제는 박자를 맞추는데 조금 더 자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은 공연이 없더라도 저녁 식탁 치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악기를 잡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만의 의식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말순아, 그날 기억나? 저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무대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 웃고 애들이랑 같이 노래했던 거, 그건 아직 또렷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치매라는 이름이 붙은 병이 그의 기억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었지만 그날의 웃음과 노래만큼은 끝내 붙잡고 있는 것이었죠.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또 다른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마을회관 송년회였습니다. 대단한 공연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웃음과 박수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남편은 새로 배운 곡을 연습하면서도 가끔 멈춰서 제 쪽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이 순간을 사랑한다. 송년회 무대 날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달빛 노인 또 왔네. 이번엔 뭘 준비했어요? 그 기대 어린 눈빛 속에서 남편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기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소절을 부르며 관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무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말순아, 우리 계속하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노래의 마지막 음처럼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우리가 만든 음악은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도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릴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울림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아보고 함께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의 웃음과 노래가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